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요일 밤 시간이고 이 영상은 아마 내일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제 근황이나 이런 게 궁금하셨나요? 예, 만약에 그러시다면 당신을 진정한 클킴TV 가족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뭐 별 일은 없었고요. 그 이유라면 이유가 있긴 한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고등부 수업을 재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제 영상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애가 어리고 이러니까 제가 원래는 고등부가 더 저에게 맞는 학년이긴 한데 애들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해도 지금 한 하루에 짧으면 4시간, 뭐 길게 하면 뭐 5시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려면 정말 밤 10시 뭐 이렇게까지 남아서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뭐 체력도 안 돼서 못하거니와 시간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못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아시잖아요. 해법 영어를 하면서 이제 초등부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지나고, 그 다음에 2월까지 이제 가르치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유가 있는데 이곳은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뿔뿔이 나눠져서 가야 되는데 이 작은 학교에 애들이 뿔뿔이 나눠서 한 10가지 종류의 고등학교를 가요. 10군데 정도. 그러니까 그 학교 전체 인원이 한 120, 30명 되는데 10군데로 흩어져 가니까 한 한 10군데로 흩어져 가니까 한 학교에 한 10명? 뭐 12명? 그 정도 애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학교로도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옛날의 실업계 옛날로 치면 뭐 실업계 고등학교 뭐 그렇게 하는 대로 뭐 이비고라고 하죠 요즘에는. 아무튼 그런 데로 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애들이 있어서 그 애들이 그 고등학교를 가면 그 고등학교 옆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게 이 애들에게 좋지. 걔네가 멀리까지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는데 끝나자마자 고등학교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는 학원에 들렸다가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집으로 오는 게 낫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가지고 또 저에게 또 듣고 이러려면 또 저도 늦은 시간까지 또 수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상황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고등학교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나 사태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는 그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생각을 해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사태 때문에 그 학교 가는 게 계속 딜레이 되던 한 어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4, 5월까지 저한테 이제 들은 거예요, 수업을. 근데 이제 걔는 학교를 안 가니까 뭐 늦게 올 리도 없고 그냥 똑같은 시간, 똑같은 다른 학년하고 똑같은 시간에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그 양평구를 가서 그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그 기숙사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할 때는 나한테 와서 학원에서 사사를 받고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있을 때는 제가 기숙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죠.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이 정도의 케어만으로, 이 정도의 관리만으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성적이라는 게 학교 내신이 좋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저는 지난 가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와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를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그 학생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알아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라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 공부해야 할 부분을 설명한 파일을 보내고 혼자 자기가 내 파일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을 끝내지 않고 동네 밴드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그 동네는요, 밴드가 많지가 않아요. 딱 한 종류가 있어요. 그 한 종류의 태촌 사람들 모두가 그 밴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밴드가 거의 한 집당 한 명은 그 밴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엄마들이죠. 그 정도 속해 있는 그 밴드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말이에요. 밴드 멤버가. 그러면 그게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전체 가장이 되는 그런 분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어, 이곳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양평고를 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에게 사사를 받을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다닐 아이를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전송을 해준다. 그 학교를 다니는 그 시점에는, 예,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뭐 제가 강의를 한 거라든가 뭐 중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음성 파일로 보내고 숙제, 그러니까 혼자 자습할 그런 것들을 준다.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닐 때는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하고 나서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음성 파일 보내고 이러는 게 훨씬 저로서는 힘이 덜 들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그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그 교습비에서 10만 원을 싸게, 예, 했어요. 10만 원을 싸게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응이 온 거죠. 예,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들어온 학생도 또 있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뭐 유튜브 키면 일타 강사들 굉장히 많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 일타 강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타 강사도 이 학생들을 알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타 강사는 얘들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 수준보다 너무나 높은 쪽으로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무리 뭐 일타 강사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그런 유튜브는 한두 번 보지 꾸준히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을 알잖아요. 여기서 중학교를 나온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요. 걔네가 이제 양평고를 간 애들, 그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과서 내신 그 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대비가 아닐 때는, 예, 시뮬과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데, 그것도 역시 음원 파일로 이렇게 해서 걔네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엄청 만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가격에서 만족을 했어요. 가격에서. 왜냐하면 싸거든요. 일반 고등학교 정말 국영수 이렇게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진짜 허리가 휩니다. 그리고 이 양평고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퇴촌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한다는 애들이 가는데, 가면은 100% 기숙사예요. 기숙사. 그러니까 양평에서 살면서 양평고를 다니는 애들은 기숙사가 아닌데, 얘네는 기숙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숙사면 한 달에 기숙사비가 한 5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고 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양평고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학교 밖에 이제 학원이 있고, 그 학원이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학교 밖에는 도로밖에 없어요. 학원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학원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양평읍이나 아니면 용문, 용문 시내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양평에서 또 먼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학원을 가도 그 학원에서 이 양평고의 아이들만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들이 다니는 가운데 양평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라서 학원비는 무지하게 비싼데, 양평고 그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양평고 바로 밖에 그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원을 찾아가려면 또 애들이 또 막 그 시골에서, 양평도 시골인데 그 시골에서 또 버스를 타고 또 용문 시내나 뭐 양평 시내까지 가야 되고, 이런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원을 잘 못 다니는 거예요. 학원을 잘 못 다니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애들이 심장 그냥 마음이 쪼그라들고 근심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퇴촌에 살면서 양평고를 다니는 아이들 그 중에 1학년, 왜냐하면 또 여러 학년 가르치면 제가 그 아이들 다 다룰 수 있을지, 갑자기 또 일이 많아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하자. 얘네는 그냥 원래는 없어도 이 학원이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새로 좀 모집하는 건데 차근차근 가자 해가지고, 이제 양평고 1학년만을 해가지고 내신 관리도 해주고 수능 관리도 해주는, 그랬더니 애들이 이 점도 좋아하더라고요. 보통은 학원이 두 부류로 나뉜대요. 내신 관리만 해주는 그런 학원이 있고, 내신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수능 보는 거, 정시 관리만 해주는 그런 학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해주니까 그것도 좋아하고, 또 가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애는 하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그 욕심으로 애를 넣지는 말라고. 여기는 이런 시스템은 그런 학생한테는 절대 효과가 없다고. 제가 원하는 거는, 공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좀 관리를, 좀 맨투맨적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고,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 제가 뭐 설명하는 음원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숙제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자료는 대준다. 자료와 설명, 음원 파일은 대줄 테니 알아서 해라. 이게 맞는 애들만 저에게 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연락들이 오고 등록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의 목표는 뭐랄까, 여기서 살면서 양평고를 다니는 애들을 풀어서 알아보니까 한 13명이 있다더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13명을 내 학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내년이 되면 양평고 고1, 고2
정도를 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고등부를 가르쳐 치고 싶어가지고 퇴촌에서 이거 해법 용어 하면서 그 맨날 초등부만 이렇게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초등부가 귀엽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좀 뭐랄까 식상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 쪽으로 나가서 고등부 학원이나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또 내가 여기서 쌓아온 그런 또 애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새로 시작한다는 건 좀 힘이 든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또 이걸 허물고 저기 가서 힘을 쏟기도 그렇고, 야, 그래서 그냥 지금 나의 주 종목은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를 키우는 거니까 그냥 저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렇게 밴드에 올리니까 정말 그런 고민을 하는 애들이 그 연락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오래 다녔던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거 선생이 만나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음원 파일 보내고 그렇게 설명하는 음원 파일 보내고 그 자기 혼자 알아서 공부하게 하고 학교 안 다니는 날만 여기 학원 와서 관리해 주는데 그 정도인데도 들어오는 애가 있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안 들어오는 애가 더 이상한 거죠. 학교 내신도 봐주고, 그, 모의고사, 그 수능도 봐주는데, 그리고 게다가, 가격도 너무 학원비도 너무너무 싸게 받는데, 안 들어오는 애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애가 더 이상하지. 왜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생 정도 되면 그 음원 파일 듣고 들으면서 자기가 혼자 자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또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연락이 왔을 때, 와, 참 희한하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도 관리를 받겠다고 들어오는구나. 저는 엄마들이 약간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번 저는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한번 밴드에 올려본 거고.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그런 고민이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고민을 정리해 드리면, 기숙사비 자체도 너무나 비싼데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 학원이 학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원을 가려면 용문 시내나 양평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편도 마땅치 않고, 차편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애들만을 같은 고등학교 애들만을 중심으로 모아서 정말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살갑게 아니면 아주 그냥 밀접하게 이렇게 애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속에 끼어서 그 양평고 애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도 너무나 많이 나가고 또 불편하고 이런데 자기하고 같은 동네 사는 선생이 그 양평고 애들 내신도 봐주고 그 다음에 수능 이것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학교 안 나오는 날은 그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관리받고, 학원에 안 나오는 날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음원 파일을 보내서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시스템이. 예,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가격 면에 있어서도 오케이.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들을 이유가 뭐 있냐. 근데 저한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좋았냐면 음원 파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를 저는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예,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거 만들고 나름대로 한 5시에 일어나서 7시 반 정도 애들이 그때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뭐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2시간 반은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원 파일을 보내는 거죠. 설명하는 파일을. 그럼 애들은 그 설명하는 파일을 듣고 또 제가 나눠준 그 시험 대비 자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땡땡이 안 치고 정말 공부를 할 마음가짐만 있는 애들한테는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숙사가 있는 그 학교는 정말 애들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자습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할 거리가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공부할 거리만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애들을 키우려면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적고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중심이지만 초등부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런 시스템을 제가 생각을 해 놓고 그게 어느 정도 반응이 생기다 보니까, 와, 이런 시스템으로 내가 고등부를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혹은 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멀리 사는 고등부도, 예, 멀리 사는 고등부 애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오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애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나한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 고등부 전문 강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요즘이었습니다. 예, 혹시 저처럼 애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없어서 학원에서 오랫동안 일도 못하고 그런데 왕년에 고등부 영어 선생님이셨던 선생님들 그래서 너무 답답하셨던 선생님들 저처럼 이걸 니치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니치 마켓 틈새 전략 저야말로 틈새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학교를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를 양평고를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들만을 타겟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런 애가 딱 13명이 있다는데 그런 애들만을 타겟으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13명도 엄청나게 훌륭한 숫자 아닌가요? 내가 그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이걸 하면 플러스 13이 되는 거잖아. 그럼 굉장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선생님들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생님들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또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다음 주도 활기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이에요.